안녕하세요. 고양이 박사 심용주입니다. 잘 계십니까, 작가님? 네. 이 고양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이 길 고양이가 많잖아요. 네. 걔는 좀 어디서 온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길고양이군요. 네. 이제 동네에 돌아다니는 보호자가 없는 고양이들. 작가님, 저희가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저희 어렸을 때 혹시 기억나세요? 네. 동네에 고양이들이 그때도 꽤 많이 있었죠. 고양이보다는 개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고양이는 이제 잘 안 보이고, 이제 뒤에서 숨어 다니고, 저녁 때 어디로 이제 그 지붕이나 이런 데로 다니고, 길바닥에는 주로 이제 멍멍이들이 뛰어다니고, 멍멍이들은 지금 다 사라졌죠. 그렇죠. 예, 멍멍이들은 이제 공중보건적인 측면에서 그 주요한 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즉 광견병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길에 돌아다니는 개들은 정부에서 가만히 놔두질 않죠. 어떤 형태로든지 일단은 길에서 치워버리고, 고양이는 직접적으로 사람을 물거나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강력하게 관리를 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일단 저희 집에서 편하게 쉽게 고양이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 고양이들, 즉 길에 돌아다니는 고양이들은 어디서 왔을까?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도둑고양이라고 저희 때는 불렀었고, 지금은 길고양이, 해외에서는 빌리지 캣, 동네 고양이라고도 합니다. 고양이는 사실 인간이 사는 곳에는 남극과 북극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5대양 6대주에, 5대양은 아니군요. 네, 6대주에 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져 있는데, 사실 얘네는 지금까지 저희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펠리스 실베스트리스라고 하는 하나의 종으로부터 기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 자체가 매우 넓게 분포하는, 즉 환경 적응력이 매우 큰 종이에요. 그 중에서 현재 저희가 키우고 있는 이런 이제 이른바 도메스틱 캣, 집고양이, 그리고 길에 다니는 길고양이들은 펠리스 실베스트리스 리비카라고 하는 펠리스 실베스트리스라고 하는 종의 아종의 후예들입니다. 얘기가 좀 복잡하죠? 그 인류사에서 되게 중요한 게, 기존에는 저장의 개념이 매우 희박했었는데, 농업혁명을 통해서 서플러스, 즉 잉여 생산물이 나오면서 저장을 할 수 있게 됐죠. 그게 인간과 고양이가 만나게 된, 현재 저희 주변에 길고양이들이 많이 돌아다니게 된 아주 중요한 시발점이에요. 자, 농업혁명의 결과로 만들어진 식량은, 주된 식량은 뭔가요? 곡물이죠. 곡류를 저희가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먹지 못하고 남은 것이나 그 다음 해에 쓰기 위해서 모아둔 종자 곡물은 독이나, 그 당시에 이제 토기 수준이죠. 독이가 아니라 토기나 어떤 특정한 곳에 모아뒀는데 쥐가 꼬인 거죠. 그럼 그 다음에는 누가 왔겠습니까? 고양이. 네. 곡물에 꼬인 쥐를 먹기 위해 고양이가 온 거죠. 사람들은 고양이를 특별히 나쁘게 대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가장 먼저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이집트 지역, 고대 이집트 사람들로 알려져 있는데,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쥐를 잡기 위해서 그야말로 난리를 치는데, 고양이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쥐들이 통제되는 감사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들과 고양이 사이에 어떤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이 됐고, 그게 지금까지 유지되었고, 그 당시 이집트인들, 고대 이집트인들의 모아둔 곡식을 먹기 위해 온 쥐를 잡아먹으려 왔던 고양이들이 지속적으로 사람과 친민감, 유대감을 형성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죠. 인간이 그 뒤로 계속해서 움직여 다녔고, 이동했고, 교류를 했고, 그 과정에서 고양이들이 항상 그 이동의 선발대에 섰던 거예요. 이제 최근 수십 년, 또는 길게는 서구의 경우 100 몇십 년 사이에 고양이를 적극적으로 반려동물로 키우는 경우들이 늘어났죠. 그러면서 이제 발생한 문제가, 특히 최근에 고양이를 버리는 문제. 원래 야생 내지 준야생,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또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조심하고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애들, 전체 먹이의 일부만을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의존하는 애들,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런 고양이들 사람이 데리고 와서 적극적으로 키우다가, 즉 가축화시키려는 노력을 하다가 유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복잡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 개체군은 다시 재야생화돼서 통상 저희가 얘기하는 feral cat 또는 뭐 village cat 같은 개념으로 준야생 또는 야생 상태로 돌아가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개체가 폐사해요. 왜? 먹이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는 사실 고양이를 유기하는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라도 고양이를 키우려는 분들한테 얘기를 항상 하고 싶어요. 고양이는 장난감이 아니라는 거. 네, 고양이는 당신의 말을, 여러분의 말을 100% 따르는 인형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아이를 하나 키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말이 안 통하는 아이. 네, 대화를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아이를 키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엄청난 일이겠죠. 그래서 고양이를 키우시기 전에 가볍게 결코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를 드리는 수준으로 고민하셔서 키우신다면 유기하는 것도 적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지금 현재 유기하는 분들에게 그 고양이들은 나가면 죽습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여러분들을 한 서너 살 때 저 어디 동대문 시장에다 갖다 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나가서 잘 살라고? 네. 서너 살짜리 아이를, 너댓 살짜리 아이를 벌거벗겨서 동대문 시장에 갖다 버리면 걔가 어떻게 잘 살겠습니까? 걔들이 길고양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상당수가 죽는 거죠. 네. 그 중에 90% 정도가 죽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10%도 결국은 수년 내에 죽어요. 물론 새끼를 남기고 죽을 수도 있겠죠. 주사가 안 된 개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착각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 내가 못 키우겠으니 너 가서 잘 살아라. 새를 키우는 분들이 새장을 열어주고, 물고기를 키우는 분들이 호수에 집어넣고,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이 길에 버리고, 범죄입니다. 학대이고 범죄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이상 고양이를 바라보는 색다른 시각, 고양이 박사 심용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